여러분, 지금 통장에 딱 300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오직 트레이딩만으로 5억까지 불린다.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열의 아홉은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 월스트리트에 진짜로 단돈 300만 원을 5억으로 만든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트레이딩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가르치면 되는 기술이라고 봤습니다. 당연히 당시 월가 사람들은 대부분 콧방귀를 꼈습니다. 데니스랑 제일 친했던 동료 윌리엄 에크하르트조차 트레이딩은 무조건 재능의 영역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요. 그래서 데니스가 자기 말을 증명해보겠다고 실험을 하나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터틀 트레이딩 실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광고를 내고 사람을 모았는데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트레이딩 경험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음악가, 게임 디자이너, 체스 선수, 심지어 평범한 마트 점원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차트라는 걸 살면서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었죠. 데니스는 이 사람들을 딱 2주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시장이 오를 것 같냐? 이런 예측 질문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기계적인 원칙들을 그대로 전수합니다. 그러고는 교육이 끝나고 진짜로 자기 돈을 이 사람들한테 모두 맡깁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초보들이 딱 4년 만에 벌어들인 돈이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그때 19살이던 막내 제자는 혼자서만 400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데니스가 알려준 원칙에 자기 감정을 조금도 안 섞었을 뿐입니다. 데니스가 제자들한테 유독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실패할 거다. 근데 그 실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대신 추세가 한번 제대로 터지는 자리가 나오면 그 포지션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승률보다 수익률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터틀 트레이딩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지금 시장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터틀의 가장 최신화된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남 따라 충동적으로 사고 파는 뇌동매매에서 벗어나 잃을 땐 적게 잃고 벌 땐 추세를 끝까지 먹는 쪽으로 한 걸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데니스가 똑같이 가르쳤는데도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했는데 그 차이를 만든 단 하나의 디테일, 이 부분도 콕 집어서 설명해드리고 그 디테일까지 챙겨주는 커스텀 지표도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까 데니스가 제자들한테 강조한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는 오늘 배울 전략보다 항상 먼저 지켜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어기면 계좌가 그냥 무너집니다. 먼저 첫째, 터틀 트레이딩에서는 한 거래에 2% 넘게 리스크를 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없으면 연속으로 몇 번 손절 나가는 순간 멘탈이 아니라 계좌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좌 시드가 1억이라고 쳐봅시다. 이 캔들에서 롱으로 들어갔는데 가격이 못 올라가고 떨어졌습니다. 2% 룰을 적용하면 한 거래에서 최대로 잃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손절합니다. 그럼 계좌엔 9,8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이 캔들에서 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또 떨어지면서 똑같이 2%, 200만 원 손절. 시드는 9,6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엔 전고점들을 넘겨주는 캔들에서 또 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차트가 더 가다 보니 결국 큰 상승 추세가 한번 터져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추세가 딱 한 번만 제대로 들어와주면 앞에서 2번 깨진 걸 다 메우고도 수익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드를 잘 지켜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손실은 빠르고 단호하게 끊는다. 데니스는 손절을 그냥 운영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무서운 건 손절 그 자체가 아니라 손절을 자꾸 미루는 습관입니다. 방향 틀렸으면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 아실 겁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지. 분명히 마음 먹어놓고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하면 이제 반등할 것 같은데 하면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손절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계좌가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틀렸다 싶으면 과감하게 끊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는 겁니다.
셋째, 수익은 길게. 사실 이 전략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손실은 질질 끓고 수익은 조금 먹고 후다닥 나와버리죠. 근데 터틀 트레이더들은 거꾸로 합니다. 이익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것. 이게 데니스 전략의 핵심입니다. 넷째, 예측하지 말고 추세를 따른다.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런 예측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추세가 보여주는 대로만 대응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추세를 못 잡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항선에 여러 번 막혀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노련한 트레이더들은 보통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3번이나 위를 쳤으니까 이번엔 뚫리겠지 하면서 미리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횡보 중이고 추세가 안 나왔으니까 어디로 갈지 언제 뚫릴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드디어 그렇게 여러 번 막히던 저항대를 뚫어줍니다. 이렇게 횡보가 끝나고 움직임이 한번 나오면 그동안 응축됐던 힘이 풀리면서 강하고 빠르게 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잘하게 본 손실들을 이 강한 추세 한 방으로 다 메우고도 남는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제일 헛갈려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승률은 낮아도 상관없는 거냐? 라는 질문인데 데니스는 작게 읽는 법을 배우면 크게 이기는 그 한 번이 결국 계좌를 우상향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터틀 트레이딩 프로젝트로 데니스 방식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딱 통제된 작은 손실이 왜 괜찮은 건지 숫자로 한번 직접 계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00만 원으로 9번 거래해서 매번 2%씩 손실이 났고 마지막 10번째에서 큰 추세를 먹어서 50% 수익이 났다고 쳐봅시다. 일단 손실부터 계산하면 남는 시드가 833만 원입니다. 계좌로 치면 약 16.63%의 손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50% 수익이 나니까 다시 1250만 원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25% 수익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는 매매를 반복하면 결국 계좌는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이제 데니스가 왜 승률 낮아도 계좌를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했는지 좀 와닿으실 겁니다. 물론 결국에 우상향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그 과정에서 손실을 견디는 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9번까지는 아니어도 연속으로 손절이 나가다 보면 사람 심리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데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계좌를 모두 날리는 건 매매 시스템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끝까지 밀고 갈 멘탈이 없어서다. 사람들은 기계적인 규칙보다 자기 직관을 더 믿고 싶어 하는데 결국 그 자만이 폄하를 부른다는 겁니다. 사실 데니스는 복잡한 지표를 잔뜩 깔아놓고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는데 순수하게 가격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는 프라이스 액션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만드는 고점, 저점만 가지고 시장 추세랑 세기를 읽었는데 결국 20년 만에 원금을 16배로 불렸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창시자인 리처드 데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원칙이 전부다. 실전에서는 차트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통제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니스가 목숨처럼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막상 실제 차트에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 10중 8구 막히는 자리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 세팅부터 실제 타점까지 같이 설치해보고 그 막히는 자리가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또 어떻게 넣는지까지 잠시 후에 마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상 차트를 보면서 고점 저점을 매번 눈으로 일일이 찾으려고 하면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이랑 저점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지표부터 하나 깔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 뷰에서 지표 탭을 누르시고 하이스트 하이, 로이스트 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맨 위에 뜨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추가해 주시고 추가했으면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모습 탭으로 들어가서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꺼주세요. 그럼 이렇게 따로 눈으로 찾지 않아도 고점과 저점이 딱딱 표시가 됩니다. 고점을 뚫었을 때랑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도 한눈에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지표 길이 값을 데니스가 쓰던 값이랑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들어가고 이번엔 인풋 탭을 누릅니다. 진입 기준 기간은 20으로 그대로 두시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청사는 10으로 설정합니다. 자, 진입 기준 캔들을 20개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20개 캔들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녹색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가격이 이 선을 뚫고 마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 빨간 선은 뭐냐면 우리가 10으로 설정했으니까 최근 10개의 캔들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이 선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빨간 선 밑으로 밀려서 마감되면 무조건 정리해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시장이 한참 횡보하면 고점 기준선이랑 저점 기준선이 이렇게 팽팽해집니다. 이게 횡보가 길어질수록 다음 방향 잡으려고 힘을 모으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를 보면 기를 모았다가 한 방에 쏘면 더 센 기술이 나가죠. 딱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선을 뚫는 순간부터 빠르고 강한 새 상승 추세가 시작됩니다. 물론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저점선 밑으로 빠지는 순간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됩니다. 위로든 아래든 일단 구조가 한번 무너지면 그 방향으로 추세가 확 가속되는 거죠. 자,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어디서 들어가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정리하면 고점선을 위로 뚫고 캔들이 마감되면 거기가 롱 자리, 반대로 저점선을 깨고 마감이 되면 거기가 숏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손절 라인을 어디다 잡을지가 남았는데, 데니스 전략 자체가 승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손절선을 정확히 잡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손절 가격조차도 절대 감으로 잡지 않았는데 대신 시장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폭으로 움직이는지를 다 기록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수치를 가지고 손절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쓴 지표가 바로 ATR입니다. ATR은 이 종목이 특정 기간 동안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쉽게 말하면 시장 평균 변동폭을 재는 자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ATR도 차트에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위쪽 탭을 누르고 검색창에 영어로 ATR이라고 치면 Average True Range라고 뜹니다. 이걸 눌러서 적용해 주시면 되고, 적용했으면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들어가고 인풋 탭에 들어가 이 길이 값을 데니스랑 똑같이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보통 저처럼 14로 되었을 텐데 2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수치로 손절선을 잡는데 데니스는 진입 시점에 이 수치에서 2배만큼 떨어진 자리에 손절선을 뒀습니다. 결국 리스크는 최대한 묶어두면서도 시장의 자잘한 노이즈에는 손절이 안 나가게 하려는 게 이 ATR을 쓰는 이유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녹색 고점선 위로 가격이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 진입 자리죠. 이때가 가격을 보면 65,000달러고 ATR 수치는 360달러입니다. 그럼 360의 2배인 720이 손절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가 65,000에서 720을 뺀 64,280달러의 손절가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진입하고 나서 가격이 추세를 못 잇고 떨어지면서 손절가를 건드렸습니다. 데니스는 진입하고 나서 방향이 ATR 2배나 어긋났다는 건 추세가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손절가 건드리고 나서 더 크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깔아줄 지표는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은 월가에서 진짜 오랫동안 시장 추세를 보는 기준선으로 써왔습니다. 오죽하면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200일선 밑에 있는 주식은 쳐다도 안 본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200일선은 대략 1년 거래일에 가까운 장기 추세선으로 오래전부터 월가에서 관습처럼 굳어진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로 수많은 알고리즘이랑 큰손들이 다 200일선을 가져다 쓰면서 전 세계 시장의 공통 기준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200일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데니스 매매법에 필요한 지표는 이제 전부 깔았으니까 실제 차트를 보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면 지표 상단선을 뚫었고 200일선 밑에 있던 가격이 200일선 위로 올라타 주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캔들이 아직 상단선 위에서 마감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한 행동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종가를 연두색 상단선 위에서 딱 마감해 줬으니까 저희는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는 47,500달러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200일선 돌파도 확실하게 나온 상황이라 상승 추세가 더 세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들어갔으면 당연히 손절가도 걸어줘야겠죠. 진입 시점 ATR이 1150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1150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넉넉하게 2배 잡은 2300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진입가에서 2300을 빼주면 45,200달러가 손절가가 됩니다. 자, 손절가까지 걸었으니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상승이 나오면서 빨간색 하단선도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하단선이 지금처럼 손절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면 청산가를 이 하단선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손익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데니스가 한번 제대로 들어가고 나면 추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었던 비법입니다. 익절 기준은 진입이랑 똑같습니다. 가격이 이 빨간색 하단선 밑으로 밀려서 정확하게 종가 마감했을 때 바로 그때 익절하시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힘이 빠졌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익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진입부터 익절까지 쭉 돌아보면 결국 추세의 힘이 빠지기 직전까지의 움직임을 거의 다 가져간 겁니다. 손절가도 ATR 2배로 넉넉히 잡아놨으니까 단기적인 흔들림에 안 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손익비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매매법들은 1대2 손익비를 기본적으로 많이 권하지만 이번 경우는 무려 약 1대7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손익비를 자랑하죠. 자, 이번엔 200일선 위에서 상승 추세 중이던 가격이 200일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가격이 200일선 아래에 있다는 건 결국 장기적인 상승 추세도 힘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부터는 매도 포지션만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기준선이 평평해졌고 만약 이 빨간색 하단선 밑으로 가격이 빠지면 숏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하단선 밑으로 확실하게 빠진 지금 숏으로 진입해줍니다. 들어갔으면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변동성을 뜻하는 ATR이 360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이 진입자리인 106,500달러에서 360의 2배인 720을 더해주면 손절 라인은 107,22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이번에도 이 상단선이 손절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 연두색 상단선이 손절가가 아니라 청산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연두색 선 위로 올라와서 마감하지 않는 한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하락의 힘이 빠지고 캔들이 상단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상단선 위에서 종가 마감했으니까 익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매매했던 구간인데 보시면 애초에 손절폭이 이 ATR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 손절폭도 몇 분봉이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대부분 0.5%에서 5% 선으로 정해지는 편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리스크가 딱 정해져 있고 리스크를 작게 제한하고 추세를 길게 먹는 구조라 반복할수록 계좌가 우상향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한번 터지면 다른 매매법보다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럼 단점은 뭘까요?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보면 가격이 200일선 밑에 있다 보니까 상단선을 뚫었을 때도 이 움직임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여기 하락이 시작되던 좋은 자리에서도 하단선을 깨는 장대 음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200일선 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야 하는 실전에서는 이런 자리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필터를 추가하고 현재 시장 스타일에 맞게 익절이랑 진입 타점을
마음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차트 한 장 구독자분들한테는 당연히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 지표는 잠깐 끄고 업그레이드된 한 장 지표 터틀 버전을 적용해서 같은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지표랑 제일 다른 점이 일단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 밴드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뭔지 번거롭게 눈으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이면 상승 추세, 빨간색이면 하락 추세,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또 보시면 시그널도 명확하게 띄워줍니다. 사실 기본 지표였으면 이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매도 시그널을 만들어줍니다. 매매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초록색 매수 시그널이 뜬 캔들 종가에서 같이 매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익절도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익절 기준은 가운데 있는 파란색 중심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기본 지표로 돌아와서 보면 하단선을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애매한 구간은 보통 직접 선을 그어보고 캔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빠르게 안 되면 실전에서 쓰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차트 한 장 터틀 지표는 이 파란색 선 하나로 어디서 익절할지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면 이 구간에서 숏 시그널이 떴고 가격이 쭉 빠졌는데 익절은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바로 이 중심선을 위로 뚫는 순간 익절하시면 됩니다. 자, 익절했으니까 차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횡보가 나오다가 상승 시그널이 떴고 이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손절도 이 지표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초록색 하단선에 맞춰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손절선이랑 익절선이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가격이 상승 추세를 길게 그리면서 올라가다 중심선 밑으로 밀려서 마감한 이 지점, 바로 여기서 익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밴드를 깨고 내려가면서 빨간색 매도 시그널이 뜹니다. 이 캔들 종가에서도 숏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입 후 가격이 하락하던 중 고점선을 살짝 넘기긴 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보통 본격적인 추세가 나오기 전에 흔히 나오는 패턴입니다. 흔히들 개미 털어낸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데서 안 털리려면 손절도 종가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손절 없이 큰 추세를 거의 통째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차트 한 장 터틀 지표가 실전에서 꽤 쓸모가 있습니다. 자, 특히 터틀 트레이딩 기법 같은 추세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유용하겠죠. 차트 한 장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접속 후 신청만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